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현입니다. 어제 우리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증시와 또 독일 증시가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시장도 힘을 내어줄지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또 독일을 포함한 유럽 쪽 마감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주시죠. 글로벌 시장 분위기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분위기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나름 시장 내 유동성의 어떤 그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이러한 우려 사항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장 같은 기준으로 봐서 과거 한 5년 동안에 과거 4년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10% 이상의 조정이 없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정의 때가 온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섞인 그런 발언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팽팽히 이제 그 반대편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 분명히 얘기를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장의 분위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수도 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인데요. 강세장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전형적인 강세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 빅스 지수도 여전히 지금 최저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 내 변동성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기술주나 이제 헬스케어, 특히 이제 기술주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PER이 이제 상대적으로 PER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은 상승하는 반면에 거꾸로 PBR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정유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관련주,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시장 내에서 조금 좀 외면 내지는 관심에서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시장 전형적인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모멘텀은 사실상 시장 내 좀 뚜렷한 모멘텀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 지금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힘은 뭐니 해도 주요국으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 유럽에서도 LTRO 같은 부분들,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움직임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준율의 인하랄지 유동성을 시장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 유동성의 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몰렸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 이제 그 신흥국으로 확산될 이런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현재 철저하게 외국인 따라하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야 될 업종 내지는 피해야 할 종목들은 기관의 수급이 조금 좀 차이나는 종목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 항상 기관의 수급은 매도의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 일단 뭐 조금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순매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느냐 하면요, 결국은 시총 대형 경기 민감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같은 경우 쿼드러플 위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 내 변동성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 내에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이제 그 어떤 그 중립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변동성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지금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다만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조금 좀 우려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그 어떤 그 환율, 원화 절상에 조금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다소간 지금 아직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소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그런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시장 내에서도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사실상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것.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거래소와 MSCI 간의 어떤 그 협약 내지는 서로 이제 그 협약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항상 이제 뭐 지수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이 쟁점화가 되면서 결국은 선진지수에 편입을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장 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다행스러운 면 또 하나 있죠. 중국 역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좀 컸었습니다. 우리는 제외가 되고 중국은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걱정 내지는 그런 부분들 우려가 좀 컸었는데, 중국 역시 2016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일시적으로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 네. 어제 제시하셨던 아닙니다. NK전자가 약간 밀리면서 좀 마감했는데 그냥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기운이 항상 넘쳤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깔았는데 조금 기운이 없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NK전자 그러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포인트 자체에서 갭 상승이 조금 뜨면서 다시 한번 더 초폭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요.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평선을 다 지웠습니다. 이평선을 지우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갭도 많고 그리고 뭐 지지점도 많고 매물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앞서서 여기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돌파가 되면서 올라갔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쌍바닥권을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각도를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좀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는 점이겠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 자체의 추이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나는 시점 자체가 다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추세 자체는 이미 상승 추세 대안에 놓여있는 종목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지분 가치 자체가 꾸준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목의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등락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개별주구나,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스 들어봤고요.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FT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매연 절감 장치 관련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자동차 부품 쪽이나 조금 넘어오는 상태죠. 꾸준히 뭐 주도급 패턴을 나타내는 게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 게 바로 완성차 업종인데, 제가 오늘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왔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매출이 조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수도 마찬가지고요. 내수는 오히려 더욱더 판매가 증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품주 안에서도 내수하고 그리고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초에 차량 고급화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암레스트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가죽 시트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면, 지금 이번에 2분기 지나고 지금 6월달 돼서 돌고 있는 분위기는 그 친환경 수혜라는 거죠.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법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대신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 보시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주요 부품은 카본 키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매연 저감 뒤에 매연에 대한 기관이 나오면 거기에 그 정화시켜주는 장치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증발가스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대기아차가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좀 더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작은 박스권 자체를 조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벌써 또 돌파가 나는 상황이죠.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꼭 참고를 조금 하시고요. 시초가 공략이다 보니까 지금 이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종목군을 좀 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저항권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화살표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에
큰 영향력 없이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물량 확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져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를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종목을 좀 더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가 아닌 부품주를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원화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우리나라의 큰 시장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달러의 약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원화 강세가 지속될 때 원화 10원이 내려갈 때마다 영업이익이 5%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상.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자체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에는 큰 변동성이 없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더 유심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코리아 FT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에는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시초가 공략주의 생생한 AS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개장 6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정승현 과장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과 이어지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 어제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역시도 일단 충분히 해외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할 포인트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일단 기관의 매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사실 LG그룹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G3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G3가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제 LG그룹주 3인방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상당히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최근의 매매 행태,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사고, 그리고 현대차 좀 환율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은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환율의 문제, 1,1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 환율의 문제, 좀 문제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출주 중에서도 약간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좀 기간 산업에 대한 수출주들은 약간 환율 문제와 그리고 아직 업황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종목별 썰림 현상,
뭐 아직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늘 시장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까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정유성 PB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은 IT와 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쪽, 특히나 LG그룹단에 있는 IT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LG전자이죠. G3에 대한 그런 판매 호조로 인해서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LG전자에 대한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줬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LG그룹단에서의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LCD 관련해서도 지금 호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도체는 좀 밀렸었지만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 이제 LED 관련 쪽 매출이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분에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LG전자와 LG노텍, LG 디스플레이단 또 특히 이런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LG그룹까지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뭐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법 구조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선 시장에서 좀 관망세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배구조로 재편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감론을박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조금 관망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인 좀 수주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주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진폭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미포조선이 좀 어느 정도의 양질의 그런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현대미포조선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 대항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앞으로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넘겨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먼저 정승영 과장님께서 개장 분위기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IT 관련주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일단 시장의 관심 자체가 외국인의 매수가 어떤 종목에 쏠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뭐 삼성전자 그룹주들 사실 어제 장 끝나고 삼성 SDI의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그룹주들의 움직임들 일단 그 삼성의 지배구조 이런 개선의 여부들이 뭐 그저께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유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그룹주들이 대부분 급락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어제 사실 삼성 SDI의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 이후로 어떤 식으로 삼성 그룹주의 지배구조가 흘러갈지 뭐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뭐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출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 뭐 아침 초반에는 방향성을 못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 옵션 만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주는지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5천 계약 이상 넘는 순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도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오늘까지 옵션 만기의 상방 포지션으로 계속 구축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파생 포지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오늘도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수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짝 짚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04% 오른 15,000.13포인트로 개장을 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000원 하락한 142만 3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3만 5천원으로 1,000원 플러스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국전력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두 종목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LG화학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B금융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전자는 오늘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CJ오쇼핑, CJ E&M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유성 PB께서 업종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지수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한 종목군과 약한 종목군들 반반 정도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통신 업종과 IT 업종군 내에서도 LG그룹단에 대한 IT 업종들, 또한 운송 여객 일부 업종, 또 자동차주들이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증권 업종과 또 보험 업종, 또 IT 쪽에서는 삼성그룹단에 대한 IT 업종들, 또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IT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극명하게 LG그룹단과 삼성그룹단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LG노텍 오늘 2.9%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LG노텍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3%가 넘게끔 시장에서도 가장 큰 쏠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모두 1%대 넘게 강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약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업종들 SK텔레콤, KT 강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LG유플러스만이 약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들 좀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코리안리,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삼성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의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주들, 특히나 최근에 환율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있었지만 오늘은 환율에 살짝 반등을 하면서 자동차주들도 모처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었죠. 현대위아 같은 부품단은 오늘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인 한국타이어 월드레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수급 부분들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이 제가 지금 HTS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수급 부분들은 체크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수급 부분들은 정윤성 PB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 상황상 조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정유성 PB께서 수급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수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좀 대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45억 정도 순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경우는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내일 또 쿼터러플 미칭데이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 분야가 굉장히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인들의 그런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순매도로 움직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 부분과 좀 영향이 큽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환율 특히나 원화 강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인 그런 순매수의 움직임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들의 경우는 수급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매일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한 번쯤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환율이 원화 강세가 계속되는 이상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80전 하락한 1016원 40전에 개장을 했는데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1016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017원 50전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101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 다른 아시아 통화들과 함께 달러화 대비 강보 업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유럽장에서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국제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상들은 각각 다른 요인에 따라 반응하면서 달러화의 상대 통화에 대한 일관성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과 이에 따른 유로 달러의 하락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유럽 국채 수익률의 반등과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최근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로 달러는 이러한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1.36달러에서 1.3530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통상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만 달러 엔은 어제 니케이 지수의 하락을 반영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은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을 반영하면서 달러화 대비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제 외환 시장의 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로화와 원화의 동향인데요. 유로화가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인 폭은 유로화 하락폭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요. 이 정도의 원화 강세 또한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장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유로 달러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달러 원의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로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다우 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우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도 달러 원과 일관성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다우 지수의 최고치 경신으로 표현되는 글로벌 위험 선호도의 상승이 달러 원의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달러 원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부터는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미 국채 시장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다우지수를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위험 자산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달러 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달러 원은 오늘 1010원대 후반대에서 주로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외환 당국이 종가가 형성되는 장 막판에 거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현 수준에서 달러 원은 강한 하방 경제성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가요. 실적 부진 지속 우려감에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유증 참여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유증 철회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삼성전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실적 부진에 의해서 좀 하락폭이 좀 있었죠. 마이너스 오늘 0.48% 약보합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ESL 신규 사업의 고정 성장성은 긍정적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의 둔화
또한 판가 인하 영향에 의해서 실적 부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정체성을 그리면서 삼성전기에게는 상당히 삼성전자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마진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장기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4에 지금 16메가 5IS 카메라 모듈을 지금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신기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지금 삼성전기 매출은 계속적으로 조금 등락폭은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 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군 단이 상당히 좀 넓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4천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마이너스 4.7%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선 한진해운 이 계열사죠. 이쪽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통해서 물류 시너지 창출을 한다라고 지금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이제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취득 주식수는 7,407만 주로서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14%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지금 이런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소식이 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됐었죠. 특히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업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계열사 지원 측면에서 계속적인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의해서 지금 주가 하락폭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는 반대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한진해운 같은 경우 강보합권의 모습을 또 자금 조달을 해주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 향후 흐름은 한진해운의 그런 재무 구조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가 항공주들 특히 뭐 AK홀딩스라든지 티웨이홀딩스 같은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그런 실적은 좋아지는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이 전 세계 노선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뉴스도 또 두 번째로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드래곤플레이입니다. 드래곤플레이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전에 있었죠.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하다가 오늘 철회를 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날 장 마감 후에 지난 4월에 결정했었죠. 22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어제 돌연 철회 소식을 공시를 통해서 밝혔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차익권 상환 목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또 일어났던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식 가치 재고라든지 주주 보호를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금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늘 뭐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그동안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빠졌던 폭만큼만 오를 것으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좀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또 다른 종목도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G3 판매 호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락앤락은 국내 생산 라인 중단 소식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CMG제약과 차바이오텍은 드림파마 인수설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에어컨과 가전 쪽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모습이었는데
LG전자의 지상 과제는 휴대폰을 언제 흑자로 돌리느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G3가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좋고 그리고 중국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서 다음 달에 7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중국 시장에 얼만큼 공략에 성공을 하느냐 그리고 사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내게 된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G3가 국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휴대폰 분야에 있어서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증권사 레포트들도 2분기 때 약 206억 원 정도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 부분의 흑자 기조가 정착됐다 라고 판단한다면 신고가를 못 낼 이유가 없죠. 충분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LG전자 주가는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이 국내 시장에서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락앤락이 사실 2012년부터 하반기부터 국내를 중심으로 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3년에 사실 중국의 경기가 작년에 중국의 내수 경기가 꺾이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내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또 내수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꺾이면서 중국도 이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을 보여왔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 생산 공장을 라인을 중단하겠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생산 효율 제고라든지 그리고 비용 절감 아무래도 팔리지도 않는데 공장을 돌려봐야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그 논의로 인해서 일단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신규 라인업 유아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락앤락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슈로 인해서는 그 생산 라인 중단 이 소식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 이 드림파마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할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좀 고통을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과 그리고 IT 기업으로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 드림파마 인수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 가까운 강세 그리고 CMG 제약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제 장이 끝나고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또 만약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투자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2분기 실적 기대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SL은 웨인의 러브콜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랜드그룹주들은 중국 완다그룹 투자 유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종목 짚어주시죠. 예, 먼저 LG이노텍 보시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아까 장시작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그룹단에 있는 IT 계열들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LG이노텍이 가장 탄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6%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52주 신고가도 또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020원대까지 지금 하향 조정해도 지금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기존치보다 7% 상향 조정이 지금 된 상황이고요. 또한 증권사들도 좀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휴대전화 부품 업체에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LG이노텍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또한 디스플레이 쪽과 또한
LED 쪽에 대한 좀 골고루 사업군 모두 다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측면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상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LG노텍 실적 전망치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대. 지금 주가 상승폭이 좀 5일선보다 좀 상당히 좀 이격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런 부분은 좀 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렴을 했다 갈 수 있는 타이밍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13만 9천 원대라도 좀 올라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5일선과 21선의 접점선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2분기 때 지금 보면 실적 전망치가 코스피에 있는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로 본다라고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만이 실적 기대치보다 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한 70% 종목은 실적 전망치보다 좀 낮게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같이 몇 가지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주가 탄력이 수렴을 할 수는 있대 탄력적으로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L인데요. 지금 뭐 SL뿐만이 아니라 경창산업, 뭐 유니크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완성 업체와 부품단 상당히 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런 지속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도 1.8%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17,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조 등이라든지 샤시 부품 업체인데요. 앞으로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봤었던 모델의 FL 및 고객사 전략 모델의 신체 사이클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동반으로 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단은 지금 이랜드 그룹 관련주들입니다. 이랜드 그룹주들 중국 완다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코티 네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월드 같은 경우도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완다그룹과 이랜드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 합의서를 지금 교환을 한 상황으로 지금 지난 5일날 발표를 했었고요.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국 최고의 부호인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부동산 쇼핑몰 유통 그룹입니다. 앞으로도 이랜드가 지금 국내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호텔, 테마도시 등의 사업에 완다그룹의 자금이 투자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뭐 한류라든지 아니면 여행객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중국 중에서도 발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이런 관련주들을 좀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완다그룹의 이랜드 그룹의 그런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지만 이월드나 지금 지금 데코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시장 전망성이 좋고 현재 실적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의 순간에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을 덜어내는 중심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가지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가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영보화학은 건자재주 열풍 수혜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비스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2의 베이직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현대리바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수직 증축이 연말에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와 관련주들 한샘이라든지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리바트도 그와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1분기에도 나왔고 2분기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이끌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좀 유통망을 확대를 했고, 이 유통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늘 것이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에 진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쏠림 현상,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쏠림 현상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들이고, 일단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는 기조적으로 꾸준히 이어졌던 부분들 감안한다면 신고가 경신 흐름, 지난 고점이 한 29,000원 정도 부근인데 신고가를 향해서 충분히 더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인 영보화학, 이 종목도 역시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건자재에 대한 시장의 열풍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도 거의 전 고점 부근인 거의 4,9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도 현재도 오늘 거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자체가 2009년에서 13년이 약 8.4%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증축에 대한 수혜들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자재주 열풍이 충분히 아까 현대 리바트와 함께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핵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비스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의 성장에 의해서 흑자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3년에서 5년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적 자체는 국내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현지 법인이 같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합작법인, 중국과 국내 합작법인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순차적으로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오늘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돌발 종목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요, 라인 IPO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짚어드리고요. 오이솔루션은 무선통신 트래픽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TJ미디어 어제도 짚어드렸죠. 싸이 뮤직비디오인 행오버 영향에 이 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이 세 종목도 짚어주시죠. 예, 먼저 네이버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인 좀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는 또 라인의 IPO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죠. 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공개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인의 가입자가 최근에 4억 5천만 명을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도쿄나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우선 라인의 성장사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 우선 올라갔던 주식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한 가지 모멘텀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는 후자의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 이렇게 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물대가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기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OE솔루션입니다.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3%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트래픽이 앞으로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되는 종목인데요. 우선은 OE솔루션은 1위 업체죠. 시스코와 2위 화웨이를 포함해서 전국 10대 무선통신 업체의 광트랜 서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커지고 있는 그런 수혜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시점에 의한다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수가 있다. 하지만 17,200원대 주가대 위에 있는 18,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뚫어주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J 미디어입니다. 지금 장안에 또 화제가 될 수 있죠. 싸이의 신곡 행오버가 뮤직비디오가 지금 노래방 기계에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TJ 미디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 노래방 기계에서 싸이 행오버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그 노래방 그 업체인 그 TJ 미디어가 얼마만큼 실적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래방에서 20곡 부르는데 20곡을 다 행오버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외국인 매수 지속성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그리고 코스피 추가 상승 전망이라고 짚어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께서는요. 2000선 안착 확인 과정이다. 금통위와 미국의 FOMC 이벤트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코스피 원화 강세 수혜주의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 관망세 그리고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00선 안착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장은 계속 2000선 안착 우선 하방 정치성 확보하는 가운데서도 장중 외국인 수급 확인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도 외국인 투자들이 2,000억 이상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 조짐이 강화될 조짐을 보였고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 유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금 시장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변수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서는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에 기반으로 코스피는 2000석 안착된 이후에 박스권 상단 진입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중 외국인들 수급 확인은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5일날 끝난 이후에 내일 한국 금통이 지금 우선은 전문가들 동결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 금정이 그리고 미국 FOMC가 17일, 18일 다음 주까지 이제 주요국들 통화정책회의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ECB처럼 그러니까 선순환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의 확인도 같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19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에 의존한 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제 정책회의 발표 이후로 계기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 이제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차별화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매 전략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지난 5월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업종들, 전기전자, 금융, 철강, 금속, 네,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매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업종 대표주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병행하신다면은 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4포인트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좀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쪽 주도주군을 이루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얘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 48,000원대 돌파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의 모습들을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일도 이제 신고가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대까지 또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5만 원대에서 조정 어디까지 들어온지 체크해 가면서 분할로 또 매수 관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대세 상승에서 분명히 주도주군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자 쪽을 잡아드렸습니다. 전자 쪽의 흐름들이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LG 이노텍 모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결국은 전자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거 의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주도주군 중에서도 탑픽 종목 SK 하이닉스를 잡아드렸고 SK 하이닉스 지금 4만 원대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난 이후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군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후장 당장 역전을 노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 어떤 섹터가 주도주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금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전자, 자동차 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인데 이 세 개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하반기에 주도주 섹터를 이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큰 시장과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5만 원까지 남은 물량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7,000원대 위에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일부 분할 차익 실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 구간 잡아드릴 거라고 분명히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매수 구간 잡아드리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주도주군이 될 만한 섹터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수요일이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는 한류의 바람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고 지적재산권, 즉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유형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싸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싸이의 이제 행오버 이런 것도 문화 콘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의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공연이었는데 마치 마이클 잭슨이 살아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홀로그램 그 공연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즉 그는 아직도 문화 속에서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모든 전 세계적 바람이 바로 이 문화 콘텐츠 쪽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키스트, 이 무형의 가치죠. 결과적으로는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이 별그대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문화를 탔고 그 문화의 바람이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돈으로 이제 환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쪽은 앞으로도 이 그 제작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 부분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이 문화 콘텐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쪽으로 잡아드렸던 것이 소리바다, 그 다음에 CJ ENM, J 컨텐트리, KT 뮤직, 로엔, 키스트, 뭐 SM 이렇게 있는데요. 자, KT 뮤직이 오늘은 좀 강한 모습입니다. 한 2%대 오르고 있는데, 즉 이거는 낙폭이 와 있죠, 최근에.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대고, 자, 소리바다 제가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급등이 한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리바다 최초 잡아드린 가격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600원대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소리바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3,500원대 부근에서 한번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 바닥의 구간을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 즉, 음원이에요. 음원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법 다운로드라는 것 때문에 음원 가격들이 계속 어떤 할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음원 가격조차도 선진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죠. 그래서 이런 음원들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작권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즉 거기에 대한 전공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바다, CJ ENM, SM, J 콘텐트리 이쪽으로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J 콘텐트리를 오늘 탑픽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콘텐트리 탑픽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JTBC 그리고 JTBC의 어떤 그런 이제 드라마 제작과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과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그 JTBC의 J 컨텐츠의 자회사죠. 드라마 허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J 컨텐츠리 드라마 허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즉 지분법 가치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 컨텐츠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일봉에서 전일 좀 강하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대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J 컨텐츠리는 목표가를 분명히 좀 높게 잡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고, 기대감, 즉 이 컨텐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J 컨텐츠리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JTBC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J 컨텐츠리의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기업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즉 기업의 윤리가 뚜렷하지 않은 기업들은 싫어합니다. CJ ENM은 제가 아무리 올라가도 여러분들 살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업 윤리에서 어긋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CJ ENM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즉 게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가 바르지 못하다면 언젠간 그 기업은 다시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J 컨텐츠의 기업 윤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다. 컨텐츠 제작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자, 명확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부분입니다. 지금의 부분 자리대가, 자, 최근에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자리대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3,810원 정도가 최근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구간이고, 자, 여기서 밀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긴 기간 동안에서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게 되면 추세선상 아직 돌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전 고점대가 형성됐던 곳이 6,80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금 분명히 돌파의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이 추세선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꺼봐도 아직 추세선 상단까지 여유가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추세선을 꺼보면, 자, 추세선이 돌파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즉, 이 올라오고 있는 선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딪히면 올라오고, 부딪히면 올라오는 자리대, 여기입니다. 부딪히면 다시 올라오는 자리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살짝 깨뜨렸으면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올라오는 자리대와 자, 삼각 수렴이 되고 있죠. 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모양에서도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 말씀드리면서 계속 지금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모양에서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업황의 성장성,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의 유형화된 가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성장성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문의 자금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을 여전히 조금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수익을 누리는 구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리면서 고수익을 노려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